라이브로 직접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광경이죠? 네.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면 안 되는데. 아니, 우리가 SS나 이 카라 콘서트도 내가 이렇게 안 기다려봤는데, 뛰고 난 다음에는 티켓팅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주 쨍한하시네. 디에고 아르만디 마라도나. Grande game. Kim. Kim menang Taiwan. Forza Napoli sempre. 나폴리에 갔다가 조금 시간을 좀 남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폼페이 유적을 왔습니다. 폼페이 유적 아시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약간 그 저렴한 짝퉁으로 만든 도시 같은 게 애초에 생길 때부터 동네 유행하던, 전 세계에서 유행하던 신전이나 궁궐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 모티브로 해갖고 다 만들었을 테지만, 이게 이제 그만큼의 전통성이나 금전을 투자할 만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쉽게 말해서 재료가 야매야, 이 동네가.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해역무역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로서의 발전은 로마보다 오히려 더 빨랐죠. 그냥 그리스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본격 제국화되기 이전에는 그리스의 해상 영향력이 강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나폴리가 세계 3대 미항이기도 하지만 지중해 연안의 항구 중에 가장 접근성, 그리고 수심의 깊이, 이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대형 무역성들이 정박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물고기 모양, 요렇게 아시죠? 뒤는 삼각, 요렇게 앞대가리는 뾰족하고 뒤에는 삼각형 꼬리 지느러미가 달린 그런 그 물고기 모양으로 팔 조심하세요, 팔. 아우. 이래서 내가 이게 험한 도로 아니면 걸으면 안 되는데,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적 지역을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나 벽화가 이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대로 다 떼서 그 나폴리의 고고학박물관으로 옮기고 모자이크라서 이런 것들 나와있습니다. 발굴하면서 좀 그림이 될 만한 예술성이 보이는 거는 박물관으로 다 옮기고, 오기에는 뼈대만 남겨놨다는 거죠. 내가 봐서 이런 건 다 세멘트로 해갖고 다시 쌓아가지고 복원을 한 거고, 재료도 그렇고 복원의 어떤 성의도 그렇고 좀 그렇다 라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런 그 석조 구조물들이 복원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렇게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허름해도 원형 상태로 두는 게 훨 낫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주섬주섬 막 돌 모아다가 순서도 없이 현대
현대적인 재료하고 섞어가지고 복원을 해버릴 거면 과연 이게 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석굴암이나 불국사를 복원하면서 기존에 있는 석가탑을 갖다가 시멘트로 해갖고 발라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올렸다. 물론 이제 석가탑이나 다보탑도 원형에서 조금 변형을 줘서 복원했다는 비난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복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pompe이에서 이제 길들 교차로인데 전체적인 규모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럼 이쪽 도로는 로마로 향하는 도로였을까요? 이제 내륙 지역에 저쪽을 바다로 향하고 그쪽으로 가면 이제 검조장이라든지 그런 유락시설이 있던 곳이고 여기가 이제 시내 안쪽인 거죠. 그래서 거리에 있는 이런 건물들은 저희가 다 뭐 요즘 뭐 같은 바죠, 뭐 술집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근데 어느 그 해안가 해변 도시든지 간에 돈이 남아 돌잖아요? 그렇게 이제 얻어진 돈들,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 긴 항해 마치고 육지에 입항하면 뭐 하겠습니까? 술 먹고 횃불 푼다고. 네. 놀아야죠. 네, 놀아야죠. 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제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갖다가 일종의 매우 타락한 도시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겠죠. 공공 수도인 거죠 이게. 하루 종일 물 나오는 그게 수도. 그래서 이걸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갖고 포도주나 뭐 여러 가지 술들을 담아서 보관하던 장소 같고요. 오히려 2000년 전에 상업 활동이 더 잘 일어났을 때는 훨씬 더 도시가 2000년 전에도 불구하고 더 잘 짜여져 있고 어떤 돈이 이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더.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그 사람들의 돈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무튼 술 잘 먹고 소리 잘 지르고 그럴 수 있는 시설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돈은 몰려 있었지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다. 그런 식으로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요.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인간이 쾌락의 탐욕을 추구하다 보면 뭐 그런 꼴을 당한다. 뭐 이런 그 교훈으로 남기도 하는데 Laughing here beside me is such a disaster. And like he gave 파스타, 전통 파스타 탄진하고 하고요. 이쪽 지역에도 그런 그 파스타 명인들이 운영하는 조그만한 파스타 공장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 파스타는 뭐 특별한 맛이 있다. 그래서 대규모로 안 하고 소규모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파스타들이 있어서 여기가 일종의 이제 맛의 산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일단 입구에 배를 대고 올라오게 되면 목욕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술을 먹으러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검투 경기장, 원형 경기장이 저쪽에 있거든요. 검투 경기장 가가지고 이제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쇼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개인 술집을 찾아가가지고 세계 국에서 그 프리랜서로 출장 온 미녀들과 뭔가 이제 썸띵을 만들었던 그런 지역이다. 중세의 거대한 나이트클럽.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들의 틈을 파가지고 안에 돌의 벽돌로 일종의 이제 그 쐐기를 만들어가지고 저 안에다 끼워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이유가 이쪽 지역이 이탈리아 자체가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이 굉장히 빈번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진의 구조물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나의 통째로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늘 완충을 하거나 거기에 보강을 했어야만 했고, 그래서 이런 방식의 혼용된, 그러니까 벽돌과 석조물이 결합되거나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건물의 구조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던 또 건축학적인 시도가 있었던 지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늘 아쉬운 건 이 큰 규모와 면적에 비해서 과연 여기 와서 이제 볼 수 있는 엄청난 돈을 들였다고 하거든요, 유네스코에서. 근데 들인 비용에 비해서 뭔가 이제 이루어져 있는 복원의 효과는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약간 그 이태리 고고학자들한테 눈탱이 맞은 게 아니라 복원 눈탱이 맞은 게 아니냐 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대부분 이 시멘트 같은 걸로 보강해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아예 테마파크로 그냥 원형을 상상도로 해갖고 아예 통째로 그냥 지워버리는 게 그렇게 낫지. 만들어뒀든지 이걸 박물관에 가 아니면 진짜 원형대로 제대로 보형을 해갖고 모형을 살리든가 하지. 뭐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예 레고랜드 짓듯이 아니면 에버랜드처럼 아예 이 폼페이 거리를 그대로 재조성해가지고 만드는 게 훨씬 더 관광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러한 복원에 있어서 가장 제가 문제가 된다. 건축 전문가로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천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런 그 그리스 문화에 있어서 이 그리스의 건축적인 지식과 설계가 어디서 시작됐느냐에 대한 늘 의문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얘기가. 근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세요. 네. 근데 이러한 고대 건축물들의 지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 파르테논 신전도 그렇고 그리스 신전도 그렇고 여기 와서 보는 것도 그렇지만 천정, 지붕이 복원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당시의 건물들은 기와를 썼어요. 기와. 근데 이 기와의 원형이 어디서 온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옛날 그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그리스의 건축물들이 지어진 시기는 기원전 뭐 1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서 3000년 전 사이인데 그 원형 건물들은 전부 다 기와가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와의 원형이 동양에서 온 거냐 아니면 서양에서 동양으로 건너간 거냐를 놓고 이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와를 활용해서 그리스의 기와로 장식되어 있는 그 일종의 건축물들을 만들었던 민족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단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건축물들 중에 물론 이제 동양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흔히 고조선 시대부터 기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서양 역사에서는 약 1500년 전 그리스 시대에 기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기와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그 민족들이 이 단지파라고 다니스라고 불리는데 단지파라고 하는 민족들이 이 기와를 처음으로 그리스에 입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기와의 특징은 뭐냐면 S자 형태로 생겼어. 그래서 이 S자 형태를 엮어가지고 천장을 만들면서 위에 막기와를 씌워서 마무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비를 막을 수 있게끔 했으며 그만큼 이제 기존의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그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디자인이 매우 우수하고 수려했다는 거죠. 문제는 이 단지파에 불리는 이 단지파, 동양에서 건너온,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건너온 일종의 상인 그룹이었고 여기 들어가는 단자의 어원이 단군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얘가 북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양에서 우리 고조선에서 건너온 기와 기술들이 이쪽으로 건너갖고 그 당시에 고대 그 신전이나 건축물에 있어서 그것들을 제공해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이 안 돼, 여기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와 기술만큼은 동양에서 넘어온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장식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 건물들을 복원할 때
기둥이라든지 석가래라든지 이 석조 구조물 같은 것들, 동상 같은 것들은 다 복원이 가능했으나 천장에 얹었던 기와 기술만큼은 복원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뭐 결론은 그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지중해 시대에 찬란한 문명을 열어왔던 이 모든 장식물들은 세계의 모든 건축 기술들과 그와 연결되어 있는 역량이 다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건축 기술의 총화가 이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이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똑같이 어느 시절에도 그 당시 이 지붕을 엮었던 단지파들, 즉 그 당시에 이쪽에서 기와 기술을 제공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과 그에 대한 유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복원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린다는 거죠. 저희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조그만한 이쪽 지역의 전통 와이너리에 참고로 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 건너편에 보이는 비탈면에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여기 저장에는 창고 위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지역이 화산재 지역인 거고, 언덕배기에 저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의 포도밭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조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해풍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핀 현상 같은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닷바람과 그 산에서의 바람이 이게 훑어 올랐다 내려있는 이런 통풍이 잘 되는 관계로 수분이 이제 잘 증발해갖고, 이게 물 빠짐도 좋은 데다가 바람에 의한 수분이 많이 증발을 해갖고 포도 자체에 농축도라 그럴까요? 당분의 농축도가 높아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알은 작지만 당도가 매우 높은 포도가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건 야나. 스파클링 보이죠? 네, 천연 스파클링. 우선 포도의 농축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알코올 성분이 10도 이상은 될 것 같은. 네. 이거 맞지? 그렇지. 이게 처음 막 열었을 때보다 노출이 되면 될수록 맛이 순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요건 이제 기존에 있던 와인하고는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반주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와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와인 자체 맛을 즐기에 와인바로 들어갈 건 아니고, 식사류들하고 같이 이제 식전주 내지는 반주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와인으로 하면 딱 맞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특성이, 이런 개성이 마케팅에서 어떤 방식으로 먹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음식하고 같이 막 이런 글라스 말고 소주잔이나 맥주잔에 놓고 막 마시는 그런 느낌인 거지. 진짜 와인처럼 즐기면 가면 갈수록 금방 순해져요. 뭐 그런 특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이제 첫 맛에 비해서 끝맛이 살짝 가벼운 거지. 근데 와인 시장에 가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와인 시장으로 가지 말고 그냥 반주 시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특징이 이것도 소주에 타먹는 거예요. 그러면 딱이에요. 그 용도로 까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저기
그 커피나 이런 것들이랑 다 믹스해갖고 먹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갖고 와 소주 한번 엄청 타먹어보고 진정한 그 로컬 한국에서의 로컬 맛에 적응할 수 있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지. Ok, però lì che non eravamo organizzati, quindi è molto disordinato. Spare package label is for US market, this is for Korean market. Ok, this is not the... Sebastian, faccio un giro. This is not the right way to turn around, but just to show you how... In 25 kilo boxes. In this way we check the quality of the. 그러니까 이거는 씨눈의 배알을 거칠게 가른 상태의 밀가루. 그러니까 파스타 전용 밀가루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체 밀가루 안에서 그 눈깔만, 씨눈만 뽑아가지고 거칠게 가른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반죽이 잘 안 되는 거죠. 유럽 중에서 이탈리아가 특히나 이쪽 남부 지역이 이 파스타로서 그 유명한 거는 이 쓰는 원재료 자체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남쪽 지역에서 밀들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 유럽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밀은 여름밀이 있고 겨울밀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만들어진 밀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이 되는 일반적인 밀가루 같은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만들어진 밀이 글루텐의 성분이라든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파스타를 만들어 놓고 보면 파스타의 색깔이 하얗게 나오는 파스타.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된 상태가 하얗게 나오는 건 이건 대부분 겨울 연질밀을 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 만들고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겨울밀에 씨눈을 거칠게 갈아서 만든 종류의 파스타를 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약간 색깔이 빨갛게 나면 여기는 그루텐이 나쁜 거야. 그래서 여름밀을 쓴 제품이 되는 거고, 겨울밀을 써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면 일단 이제 그루텐의 성분이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력이나 영양분, 특히나 이제 회분 같은 것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었을 때 훨씬 영양소의 흡수, 양념의 흡수가 잘 되고 분해가 잘 돼요. 배탈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원재료의 차이가 제품의 차이를 만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매우 비싼 원자재들을 구해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장사를 많이 하고 싶어도 아마 이 원재료 밀을 구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믿고 드셔도 되는 이쪽 지역의 특성 있는 파스타 공장 오늘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참 여기 분들이 뭐랄까 순수해. 우리만큼이나 외신이라든지 정세에 대한 판단이 빠르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뭔가 좀 더 이제 그 국제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분석하고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송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Vai. No. 이게 1인분에. 네, 저희는 지금 베네치아 공항을 통해서
뮌헨을 거쳐서 인천공항까지 무려 16시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귀국길입니다. 아득하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8일 동안을 우리가 지금 이탈리아 여행에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 자, 마지막 출항 인사, 출국 인사를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뮌헨에서 잠깐 또 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사귀환을 기원해주세요. 근데 무사하지 않을 거예요. 또 사고가 날까요? 또 사고 납니다. 아. Three, 6, 8 to Zurich. 긴 여정을 마치고 급하게 인천공항에 내려서 여기까지 마구마구 달려서 왔습니다. 누가 오라고 안 해? 그래요. 와갖고 이렇게 환영도 못 받을 건데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왔는지. 아무튼 어찌됐거나 긴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다 편집돼서 올해 안에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여정 같이 해주신 많은 동료분들, 특히 고생한 김도환 PD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여행을 기대해주세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작가 있는 송작가 TV. 네. 그냥 송작가 TV. 네. 이거 없는 동안에 그렇게 매일 감시를 했습니다만, 네. 그냥 조심스러워가지고, 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국 땅에 착륙한 지 2시간이 못 돼서 인천공항에서 그냥 날라왔습니다. 무려 1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날라와서 바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머리를 휘바이든 그렇죠. 다녀오셨죠? 날려버렸네. 참 어디 나갔다만 오면 이렇게 사고를 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걱정이 많습니다. 본인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이번에 이제 매우 알찬 여행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무려 촬영본으로만 2테라를 찍었어요. 2테라. 야, 요거 편집해갖고 다 나가면 이탈리아 기행편이 한 40편 정도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뒤로 두한 PD를 본 사람은 없어요. 일단 찍느라고 다크서클 내려왔는데 아마 편집하느라고도 우리 두한 PD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좀 물어볼 거 없어요? 내가 그래도 열흘 동안 자리를 비우고 왔는데. 어떤 성과를? 외교 성과를 얘기를 자랑을 하셔야죠. 외교 성과. 일단 뭐 업무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거래처와 제품들 뭐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 갖고 왔고요. 네. 또 동원결이 의기투합 하셨구만, 의기투합 또. 많이 네네. 하고. 언제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하고도 의기투합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역시 우리는 글로벌하다. 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했고요. 이탈리아의 북부부터, 알프스 산맥부터 시작해갖고, 나폴리 항구까지, 무려 1100km를, 종단하면서 로마를 포함해가지고 여행을 다 했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재밌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탈리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화면들과 내용 해설을 송 작가의 목소리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양 셰프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왜 쿡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못하게 인터넷이 안 좋아. 제가 이번에 이제 갔다 오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아직 우리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쳐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섣부르게 경위 있다고 딴 나라 가서 살겠다 뭐 이런 혹시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나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훨 낫습니다. 그나마가 아니고 네. 제가 진짜 저도 다른 나라 가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대한민국이 살기 제일 좋다. 교통도 네. 너무 편하고 좋죠. 이렇게 디지털화된 나라는 없다. 예, 거기 괜히 이탈리아 새 총리도 무시무시한 분이잖아요. 도착하자마자 무시무시한 우파 분이야. 총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우파라고 하지 마세요. 극우입니다. 극우. 네. 근데 벌써 이제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정책이 조정 드라이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도 난리더라고요. 뭐 본문 안에 내용을 살짝 보자면 파스타 만드는 공장을 갔어요. 근데 이 집이 보통 그 한 달에 전기료하고 가스를 합쳐갖고 한 20유로쯤 나오던 그 한 달에 소규모 공장. 20유로면 되게 적게 나오는 거죠. 되게 적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난달부터 120유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 정도면 예. 6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폐업을 생각해 봐야 될 수준이다. 실제로 그래서 술집이나 이런데 폐업하는데 되게 많이 생겼어요. 네. 실제적으로 해서 폐업이 줄을 잇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 정부가 이제 그 2배 이상 못 늘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더니 전력 회사가 전기를 자체적으로 끊어버리는. 공급 안 해요. 공급 안 하는 전쟁터가 돼갖고 나 세상에 이탈리아 가가지고 전기 때문에 철도가 끊기고 호텔에 전기가 끊기는 이런 꼬라지를 제가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그렇다고 전력회사가 전기를 안 준다고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민영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이탈리아가 망조가 된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자면 물론 정치가 가장 큰 원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성격도 똑같은 것 같아요. 뽑았거든. 그럼 왜 우파를 그것도 이탈리아에서 우파를 뽑을 수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기적인 정치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정부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민영화됐던 전력회사들을 다 국영화시키고 있어요. 국유화. 네. 왜냐하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마 이제 유럽 안에서 정책도 이번에 또 노스 스트림도 노르트 스트림. 네, 노르스 스트림도 파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여파가 있을 것 같고요. 벌써 겨울철에는 유럽을 가시면 안 됩니다. 벌써부터 이제 누가 범인이냐를 놓고 치열한 운명론이 끓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한번 그 총평을 드리겠습니다만 이탈리아를 가서 보고 온 느낌은 민속촌이다. 즉 한 번 가서 볼만은 한데 살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탈리아가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내 나라부터 고쳐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과 어우러진 멋진 산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호수까지. 와, 지금 정상에서 지금 주변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요. 와, 이게 별천지 신세계 같죠? 근데 진짜 공기 너무 맑고요. 햇살 따뜻한. Actually, we are going to taste the 150 years old. So the ancestor. I mean, this balsamic vinegar was used by. 망장 하나만큼은 맞을만 하네요. 이야, 멋집니다. 샴푸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 아무도 잘 안 알아주지만 영향력 있는 방송, 음악과 TV의 어떤 위상을. 김민재 선수가 속해 있는 나폴리 구장의 홈구장. 디에고 아르만디 마라도나. 아이고 난리네. 서양은 참 부러울 만큼 좋네요.